안녕하세요.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금일 프로필 방송 같이 진행하게 될 기초반 강사 차한입니다. 금일 방송은 예정대로 이제 10시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 목표로 둘 건데, 진행하다가 아마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능하면은 10시에 맞춰 끝낼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내주신 그림들이 굉장히 예쁜데, 에밀리아랑 저 개인작이시죠?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화면이 좀 넓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구도가 바람을 이용해서 머리카락하고 망토를 이렇게 날린 구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는 와이드 구도가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화면을 좀 늘려보았습니다. 한번 보정하면서 들어볼게요. 참나무님 어서오세요. 승아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와이드 구도를 활용해서 캐릭터의 구도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보도록 하죠. 이 캐릭터가 에밀리아라는 이 캐릭터의 의상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굉장히 실루엣을 만질 게 많거든. 팔의 망토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릴 때는 그 캐릭터의 디자인을 살짝 바꾸게 되더라도 그런 실루엣 부분 면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아요. 다소 이제 팔의 길이가 원작에 있는 것보다 좀 길어지더라도 일러스트의 느낌을 우선시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그랑블루 판타지아의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큰 망토라던가 질질 끌고 다닐 만한 그런 망토들을 착용하고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캐릭터가 그걸 입고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힘들 거야. 그런데도 그런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이유는 일러스트로 봤을 때 예쁘니까 선적인 아이템, 면적인 아이템으로 그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늘리더라도 그걸 우선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 전체적인 느낌이 보라색 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컬러 보정을 약간 그쪽 계열로 해보도록 할게요. 좀 차가운 색 계열로. 이용한 툴은 컨트롤 B 이용했습니다. 오늘이 프로픽 채널 첫 방송인데 제가 맡게 돼가지고 솔직히 조금 지금 긴장이 되는 상태예요. 제 개인 방송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부족한 점 많겠지만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배경을 흰색으로 놔두기보다 살짝의 그라데이션을 주면은 나중에 점적인 아이템을 줄 때 좋아요. 어떤 건지는 곧 설명드릴게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반짝이 같은 거 뿌릴 때 뒷배경이 흰색이면은 반짝이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가장 밝은 색이 배경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색을 깔아두면 나중에 훨씬 편할 거예요. 대비를 줄이고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아랑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제 다음 타자시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아랑 선생님께서 방송하시게 돼서 나중에 그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아이템이 전적인 걸로 쓰기 참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 캐릭터 상징하는 것 중에 얼음 마법 있잖아.
김주병님 어서오세요. 얼음도 굉장히 날리면은 아이템을 쓰기 좋겠죠. 금속 파츠가 들어가네요. 보통 리제로 그리시는 분들은 램 많이 그리던데 얘가 주인공인데 말이야. 페이크 히로인이라고 막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근데 에밀리아도 이쁜 것 같아. 역광을 줄 때 한 가지 생각해두면 좋은 거는 우리가 빛의 위치를 정할 때 지금 이쪽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빛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해요. 정면광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 캐릭터에서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빛의 2개 정도는 설정을 해주면은 저도 들어가기가 이직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림자 계통을 지금 거의 보라색 계통으로 줬었죠. 아까 컬러를 바꾸면서 오늘 정면광도 약간 보라색 계통으로 구성을 하면 반짝이 같은 걸 더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림에 점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시키려면은 하이라이트나 그런 것들을 여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나중에 이런 그 벚꽃 같은 거 뿌린 거는 선택을 한 뒤에 필터에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를 줘서 모션 블러를 줄 수 있거든요. 적당히 주면은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겠죠. 벚꽃잎 같은 아이템을 뿌릴 때는 한 가지 팁이 거리감을 좀 만들어주면 좋아요. 우리가 캐주얼 캐릭터를 그리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림에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묘사를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림의 입체적인 면을 살리기가 조금 힘든데 그럴 때 이런 점적인 아이템들을 뿌리면서 화면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캐릭터랑 같은 라인에 있는 거, 그리고 캐릭터 뒤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세 라인만 나눠줘도 벌써 프레임이 3개가 생기죠. 셀이 겹친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일러스트 풍부하게 보이는 게 가능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얼음은 나중에 활용해 보도록 하고 최근에 제가 트위치 방송을 안 해가지고 원래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 일이 하도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로 등장하게 됐는데 그쪽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고 옷주름 같은 거 대비를 줄여서 묘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빛을 확실하게 받는 구간인 만큼 명암이 들어가도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 첫 방송을 제가 맡게 된 게 영광이기도 하고 살짝 무섭긴 해. 어떻게 보시는데 불편한 점 있으시면 바로 피드백을 주시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게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정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뭐 볼륨이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들.
그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세부적인 것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지금 명암 들어간 쪽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서, 지금 쓴 툴은 선택의 색상 범위라고 해서 영업한 기준 컬러 레인지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툴이거든요. 좀 더 지금 그림자 들어가는 이쪽 부분만 일단 보라색 계통으로 바꿔볼게요. 눈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브러쉬만 사용하고 있고요. 막 별 모양 패턴이나 그런 거 쓸 때는 추가로 브러쉬를 만들긴 하는데 기본 브러쉬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 부분에는 하이라이트랑 별개로 위쪽에 살짝 저채도의 컬러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눈 부분에 반짝임이 모자랄 때 써주시면 좋습니다. 나이트봇이다. 3일 연속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목이, 병원은 안 가봤는데 그렇게 막 가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손이 닿는 것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굉장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도 같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머리카락에 잔머리카락을 좀 늘려주면은 좀 더 몽환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적인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그림은 항상 일러스트를 그리실 때 점선면적인 요소를 살펴보시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구성하실 때 잔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선적인 걸 채워주고, 주변에 반짝이 같은 걸 뿌리는 거는 이제 점적인 걸 채워주는 용도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놨을 때 일러스트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체 일러스트 느낌이 되게 좋기 때문에 피지컬이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 피지컬을 살릴 수 있게끔 장비를 맞춰주는 느낌이죠. 설사님 어서오세요. 얼음 이펙트 그려보도록 할까요? 위치만 잡아두고, 마사미 저분이 트위치 때부터 봐주시던 분인데 최근에 방송 안 켰더니 트위터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방송 왜 안 켜요? 이러면서 메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긴 아무래도 공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마음에 상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소희모님 어서오세요. 아까 뒷배경을 회색으로 바꾼 이유가 있다고 했죠.
냉기 파편 같은 거를 필터님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프로픽은 저보다 굉장한 강사분들이 많으니까 팔로우 해놔야 돼요. 네, 최대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연출적인 면을 되게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화 쪽과는 별개로 이런 좀 배경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같은 밀도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을 하는 거에 따라 그림이 상당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실력 있는 프로분들이 그린 러프들 보면 러프들만 봐도 되게 막 멋있고 하잖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트봇의 과잉 진압을 맡고 오셨대. 그런 막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구성 자체가 잘 돼 있는 거거든. 드로잉이 엄청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분들도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남을지도 몰라. 하다 보면. 오늘 피드백은 구성 위주의 피드백을 할 거고 묘사라던가 그런 것들은 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 6월달부터 일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5월달까지 일을 너무 많이 받아놔서 일단 4월 지나고 5월부터는 최대한 킬 건데 6월부터는 좀 방송을 많이 하려고요. 표준으로 해야겠다. 외부 광선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오퍼시티 낮춰주고 기존에 하셨던 거 보면서 진행을 할까요? 잠시만요. 예,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은 바로 나이트봇이 진압하러 옵니다. No, I will use Twitch. Sorry. 네, 기존 거랑 비교하면서 같이 보기 위해서 띄워놨고요. 나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기존에 이렇게 그냥 캐릭터만 단순히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막 노동력이 안 들잖아. 이런 거는 밀도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하게 들어갔다 그림이 탈것 적도 있는데
이런 구성 같은 걸 바꾸는 거는 그렇게 막 노동력이 안 들거든요. 최대한 이런 것들을 러프하게라도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컬러 온도감은 아까 컨트롤 B, M 이런 거 이용해서 그 구성을 좀 바꿨는데, 컬러를 기존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컨트롤 U는 다 아시더라고요. 포토샵에서 색조랑 채도, 밝기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툴이죠. 근데 이거랑 별개로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색상 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조를 좀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는 툴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컨트롤 M, 이건 대비를 구성하는 툴이라서 이렇게 대비를 크게 설정하거나 작게 설정하거나 할 수 있겠죠. 지금 대비를 좀 키워보려고. 얼음 좀 반짝이는 느낌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저거 보고 저는 수업 시간 때 이제 삼신기라고 해서 저거랑 아까 썼던 그 컬러 레인지 있잖아요. 색상 범위? 그것까지 합쳐지면은 웬만한 건 다 보정이 가능하거든. 색상 보정기의 삼신기. 진짜 웬만한 건 다 보정 가능해요. 단점은 그림이 조금 깨진다는 건데 그거야 뭐 보정하면 되니까. 다시 그리면 되니까. 러프 단계에서 그래서 컬러를 많이 잡아놓고 들어가죠. 유튜브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접근성일 텐데, 그래도 조만간 여기도 엄청 커지겠죠? 얼음 파편 같은 거를 조금 쪼개서 디테일 요소를 넣어보도록 하죠. 살짝 주고. 나이트버 혼내고 오셨대요. 질문 같은 거 조금 다소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과잉 진압을 했었구나. 하긴 예전에 그 나이트복 같은 거에 많이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예를 들면은 그 에어프라이기 얘기하다가 뭔가를 튀긴다라고 하면은 그 튀기라는 그 단어가 그 약간 인종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안 쳐져요. 지금도 안 쳐질 거야. 그건 그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까지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나이트봇이 주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쪽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모양이 대부분 다 X자 혹은 Y자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끊기지 않게끔 잘 이어주면은 좀 더 주름 그릴 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은 기본 10시까지고요. 큰 변동이 없는 이상 10시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방송 때부터 시간 막 어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저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 봐주고 계신 관리자님이랑 계시기 때문에. 예, 브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유튜브에 노래 잘못 틀면은 잘려요. 라가님 어서오세요. 유튜브 무서운 곳이야. 마지멜로님 어서오세요. 트위치는 영상에서 잘리잖아.
이쪽 그림자진 구간에도 명암을 줄 수 있어요. 원래 이런 데는 줄 때 항상 대비를 줄여서 주는 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대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흑백으로 봤을 때 이제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다소 기침하는 거 죄송해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자,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 명암진 부분의 컬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주름 간의 차이는 아까 그 차이보다 좀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구성하시면은 양감을 깨트리는 일 없이 그림자를 줄 수 있어요. 자주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밀도 파겠다고 주름 같은 거 열심히 묘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양감이고 뭐가 없어. 그런 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그 대비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상하주님 어서오세요. 보통 대부분 그런 케이스 일어나는 일 중에 치색 진행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자 줄 때 썼던 색 있잖아요. 이쪽 색을 그대로 여기 주름에다 써요. 그렇게 되면 양감이 깨져.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서오세요. 점점 오고 계시네. 마시멜로님 인사를 여러 번 아까 했는데. 밥 먹고 왔어요. 네, 마시멜로님 안녕하세요. 도배하면 나이트봇이 이래요. 포토샵에서 흑백으로 어떻게 바꿔서 보냐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일단은 제가 쓰는 방법은 대부분 이 흰색 배경 레이어 있죠. 색이 없는 배경을 맨 위에 붙여놓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채도를 없애주세요. 이번 레이어 그 종류를 색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들이 다 흑백으로 보이거든요. 이 상태로 컬러를 찝으면은 회색으로 찝히기 때문에 톤을 살펴보기도 편하겠죠. 중간중간 흑백으로 확인해서 그림의 톤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마시멜로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니. 나바님 자중해요. 알았어. 치마주름도 묘사를 할 거면은 살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면광이 살짝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그림자도 살짝 약간 퍼져야 돼요. 그림자 안에 그림자는 웬만하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처럼 정말 그림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들 있잖아. 빛이 닿을 수 없는 구간들만 살짝씩 그림자를 희미하게 줘야 돼요. 당장에 지금 집에 형광등이 있으면은 팔을 갖다 대고 그 팔 아래쪽에 타블렛 펜을 넣어보세요. 그럼 그 타블렛 펜의 그림자가 퍼지게 될 거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 목 부분. 목 그림자 습관적으로 넣었다가 그림자가 두 겹지는 경우가 많아서. 창이 안 뜨는 거는 제가 포토샵 기준으로 해놔서 안 뜨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포토샵
캔버스 쪽만 보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쪽도 아예 안 뜨게 해버리나 보네요. 부원장님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들 샘플 보여주실 때 막힐 수도 있어. 글쎄요, 저보다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많이 그렸어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구성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항상 스케일을 크게 좀 늘려보는 거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밀리아 이쁘잖아 지금 그려진 게. 저 얼굴엔 손 안 댔거든요, 눈 부분 빼고. 네. 에밀리아 땅 마지텐시였던가? 다음은 이쪽 그림인데 이것도 와이드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는 좀 더 하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일러스트를 하실 때 항상 그 화면 구성을 전체로 봐야 돼요. 액자를 하나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체를 봤을 때 화려하게 잘 보이는지 배경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와이드 형식 화면들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쪽이 화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림은 양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그리면 늘어. 그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EXIT님 어서오세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잔머리카락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중국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에스크님 있으시죠? 잔머리카락 같은 거 되게 잘 넣으시거든. 중국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에 괴수가 많아요. 네, EXIT님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학생분들도 지금 몇 분 계시네. 네, 고생하셔요. 마시멜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랑쌤짱 김우성님 어서오세요. 새삐 선생님 어서오세요. 새삐 선생님 멋있어. 저도 이론 가르쳐주세요. 손 부분에 나비 활용해서 이 캐릭터 약간 나비랑 관련이 되어 있는 캐릭터죠.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귀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마실로에 나셔오셨군요. 숙제 안 하셔도 돼요? 나비라는 소재가 사실 굉장히 이쁜 소재 중에 하나잖아. 내부 광선 활용해주고 오버레이 같은 거 활용해서 캐릭터 쪽에만 입히기 쉽기 때문에 배경을 좀 분리시킬게요.
이영실이었군요. 캐릭터 쪽에만 씌우기 위해서 기왕 준 거 다른 쪽도 광을 좀 추가시켜볼까? 오버레이 같은 거는 항상 너무 과하게 주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좀 과하게 줘버리면은 그림이 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 대신에 잘 주면 한 번에 그림 화려하게 꾸밀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활용해 보도록 하죠. 점적인 부분하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 지금 그림에도 딱히 포인트가 되는 점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반짝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날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설정에 맞는 이 날개 모양을 그대로 써주면 좋은데 제가 이 캐릭터 날개 모양을 잘 몰라.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안 해볼게요. 우선 느낌 잡는 걸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손은 다소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하러 오셨군요. 운동도 중요해. 이펙트를 캐릭터가 감싸는 위치로 좀 해주면 좋아요.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받칠 수 있게끔 이렇게 C자로 구성을 해주면은 좀 더 캐릭터 쪽에 시선을 모을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이거 명암을 조금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이트봇. 저 트위치 방송에는 허리봇 있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허리 피세요 타는 친구 있었어. 그 친구 한동안 휴가 받았는데 나중에 시켜야지. 주름 같은 경우에 이제 밝은 부분이 이어지면 좋다고 했었죠. 척추 요정. 이렇게 밝은 부분이 이어지면서 Y자랑 X자를 그릴 수 있게끔. 네, 들어가셔요. 기억하신 분이야. 머리카락도 되게 이쁘게 연출 들어가시는데 잔머리카락 몇 개 정도 넣어줘도 될 것 같아서. 잔머리카락을 쓸 때 기존에 가는 머리카락들의 반대 방향을 좀 써주면 좋아요. 규칙성을 좀 깨주는 거거든요. 다소 그 불규칙한 게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그리는 분들 약간 초반에 하시는 실수 중에 많은 분들 겪으시는 게 이런 파트들을 나눌 때 크기가 똑같아지는 경우 있어. 똑같은 크기로 막 균등하게 나누게 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잘 그리신 건데 잔머리카락 같은 거 추가시켜주면은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하려면은 우선 밝은 색을 찍어주신 다음에 경계색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빛이 들어올 때 그 밝은 빛을 받는 부분이 저채도의 흰색 계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의 테두리 부분에 고채도의 라인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살짝씩 이렇게 발라주면은 좀 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눈에 잘 보이게 되거든요. 이걸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게 금속 같은 거 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되죠. 이거 할 때 주의점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고채도로 바르는 부분이 가능하면은 이쪽 어두운 쪽보다 그 밝은 얼굴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의 사이 톤이 되면 좋아요. 가끔 어두운 부분보다 어두운 톤으로 칠할 때가 있는데, 더 어두운 톤으로, 그거는 정말 빛을 세게 줬을 때, 완전 직사광을 줬을 때 그런 연출을 좀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웬만하면 거기까지 안 가요. PSD 파일이요? 네, 가능하면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메일 같은 거, 그 그 카페에 댓글 달아주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메일도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PSD가 그닥 큰 의미는 없어요. 웬만하면 레이어를 다 합쳐놓기 때문에. 그래도 PSD를 원하시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을 살짝 바꿔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저도 이제 PNG나 그런 거는 보내드리는데 가끔씩 그럴 때 있어. 레이어가 하나거든. 그 레이어 통째로 하나인데 이거를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PSD를 보내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PNG를 보내도 똑같으니까. 일러스트적인 연출로 약간 이런 리본 끝부분이, 날개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빛하고 이어지는 게 있어서 괜찮을 것 같네요. 보통은 불꽃 같은 거 붙일 때 이런 연출 많이 쓰는데, 나비니까 뭐 분진이라고 우기면 되겠죠. 나방 한번 만지면 손에 가루 장난 아니잖아. 이전에 한참 서 있는데 나방이 산에 서 있었어요. 나방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얼굴 쪽에 툭 부딪히고 가는 거야. 그 얼굴 쓱 닦았더니 분진가루가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뭔가 얼굴을 툭 치고 지나가길래 뭐지? 이러고 얼굴 쓱 닦았더니 분진가루가. 나도 소름 돋았어. 나비도 징그러운데 나방은 어떻겠어요. 그러게 약간 되게 그 리뷰 영상이라던가 강아지 영상 같은 거 나올 것 같지 않아?
도그 TV. 벌레 디자인할 땐 좋아요. 갑각류 디자인할 때 사용하면 참 좋아. 적당히 반딱반딱하고 면 나뉘어져 있고. 하지만 만지긴 싫어. 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러 가려고요, 원장님. 그거 뭐지? 같이 보러 가기로 하는 애들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때 이사 갈 집도 보러 가야 돼서. 번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을 바꿔봤고요. 여기도. 근데 뭔가 어쩔 수 없이 주병님은 이상해요. 네. 이렇게 수정하면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그렇게 쏟지 않는다는 건데, 물론 이런 나비랑 손 부분의 밀도는 들어가야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그렇게 구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 생각보다 머리를 굴리는 거기 때문에 늘 그 일러스트를 좀 더 꾸민다는 감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은 학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 일러스트라고 치면은 본인 가짜 게임 같은 거 돌리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으면 말고 4성 5성 있잖아. 각성 일러스트 지금 그리는 게 4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5성이 되면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가장 좀 와닿잖아. 대표적인 프로분들의 예시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을 바꿔봤고요. 아무튼 에밀리아랑 이쪽 다 피지컬 자체가 좋았던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유지하면서 컬러 계통 바꾸고 점적인 요소랑 선적인 요소 추가시켜서 보정을 해봤고요. 네, 이런 거 신경 써보시면 좀 더 좋은 작품들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피드백용 그림 제공 감사합니다.